65세 택시기사의 국민연금 30년 고군분투, 은퇴 후 받은 돈이 이 정도라고? 서론 30년의 땀과 기대, 그리고 현실. 상상해 보세요.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서울 도심을 누비며 택시 운전대를 잡은 65세 김 기사님. 젊은 시절엔 국민연금만 꾸준히 내면 노후는 걱정 없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. 땀 흘리며 승객을 태우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쉬는 날도 없이 달렸던 세월. 그런데 은퇴 후 처음 받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보고 김 기사님은 잠시 멍해졌습니다. 이게 내가 30년 동안 낸 돈의 결과라고?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. 우리는 살면서 노후 준비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듣습니다. 하지만 막상 은퇴를 코앞에 두고 보니 국민연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. 특히 택시기사처럼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으로 오랜 세월 일한 분들은 그 충격이 더 큽니다. 김 기사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연금은 노후의 일부일 뿐 진짜 은퇴 준비는 돈뿐 아니라 마음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. 오늘은 김 기사님 같은 평범한 이들의 30년 국민연금 여정과 은퇴 후 삶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. 본론 국민연금 30년, 그리고 은퇴 후 삶의 현실. 1. 국민연금 기대와 현실의 간극.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노후 대비 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,200만 명에 달하고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상위 20만 명, 즉 소득 상위 계층이나 오랜 기간 높은 보험료를 낸 이들은 월 100만 원 이상을 받기도 하죠. 김 기사님처럼 택시기사로 30년 동안 꾸준히 납부한 경우 평균적으로 월 70만 90만 원 정도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. 문제는 이 돈으로 노후를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. 예를 들어 65세 은퇴 후 2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월 80만 원으로는 기본 생활비 약 150만 원, 1인 가구 기준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. 여기에 건강보험료, 공과금, 의료비, 취미생활비까지 더하면 적자가 불보듯 뻔하죠. 게다가 택시기사처럼 자영업자는 퇴직금이나 기업연금 같은 추가 안전망이 없는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습니다. 그렇다면 왜 이런 간극이 생길까요? 첫째,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 약 40%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. 즉, 월 300만 원을 벌었다면 연금으로 120만 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. 하지만 자영업자는 소득 신고를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낮고 결과적으로 수령액도 적어집니다. 둘째,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국민연금이 따라가지 못합니다. 30년 전 납부한 금액은 지금의 가치로 보면 턱없이 적은 셈이죠. 2. 은퇴 준비, 돈만이 전부는 아니다. 국민연금의 한계를 알았다면 이제 은퇴 준비의 핵심을 짚어볼 시간입니다. 돈은 중요하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재정뿐만 아니라 심리적, 사회적 준비입니다. 택시기사처럼 오랜 세월 혼자 일한 분들은 은퇴 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공허함을 많이 느낍니다. 매일 도로 위에서 승객과 짧은 대화를 나누던 일상이 사라지면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기 마련이죠. 은퇴 준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재정준비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, 저축, 투자 등 추가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. 심리준비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는 것. 취미, 봉사활동, 학습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. 사회적 준비 가족, 친구,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구축하는 것.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리기 어렵습니다.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은 사회적 관계와 건강으로 나타났습니다. 돈은 그 다음이었죠. 3.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. 은퇴 후 삶을 설계할 때 단순히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김 기사님은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며 이웃들과 수다를 떠는 걸 즐깁니다. 이런 작은 루틴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.
또 다른 은퇴자는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열거나 평생 해보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죠.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몇 가지 팁을 정리해보면 작은 목표 세우기, 매일 아침 책 10페이지 읽기, 주 3회 걷기 등 소소한 목표로 일상의 리듬을 만드세요. 사회적 연결 유지, 동호회, 종교 모임, 봉사활동 등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. 건강관리, 규칙적인 운동과 검진으로 건강을 지키는 게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합니다. 소득 다각화, 국민연금 외에 부동산 임대, 소규모 투자, 파트타임 일 등을 고려하세요.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과 은퇴 후 삶의 현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사례: 국민연금과 은퇴 후 삶의 세 가지 이야기. 사례 1. 65세 택시기사 최영철 씨의 제2의 인생. 최영철 씨 65세는 서울에서 32년 동안 택시를 운전했습니다. 젊은 시절엔 국민연금만 내면 노후는 해결된다는 말을 믿고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죠. 하지만 은퇴 후 받은 첫 국민연금은 월 78만 원. 서울에서 혼자 사는 최 씨의 월세 50만 원화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빠듯했습니다. 30년을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게 뭐야? 라는 생각에 한동안 우울감에 빠졌다고 합니다. 최 씨의 터닝포인트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린 시니어 바리스타 강습이었습니다. 커피를 좋아했던 그는 3개월 코스를 수료하고 동네 카페에서 주 3일 파트타임으로 일 시작했죠. 월 5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은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. 더 중요한 건 손님들과의 짧은 대화와 동료 바리스타들과의 교류가 최 씨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줬다는 점입니다. 최 씨는 말합니다. 국민연금만 믿었다면 지금쯤 쪼들리고 있었을 거야.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는 게 마음도 주머니도 채워주더라. 최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소소한 경제활동과 사회적 연결이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이는지를 보여줍니다. 사례 62세 자영업자 박미경 씨의 늦게 찾은 취미. 박미경 씨 62세는 30년 동안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. 식당 일이 워낙 바빠 국민연금은 최소 금액만 납부했고 은퇴 후 월 55만 원을 받게 됐죠. 예상은 했지만 실제 수령액을 보니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. 이 돈으론 병원비도 감당 못해라며 한숨을 쉬던 박 씨는 은퇴 후 공허함에 빠졌습니다. 식당에서 늘 사람들과 북적였던 일상이 사라지니 하루하루가 따분하게 느껴졌죠. 박 씨의 삶이 바뀐 건 우연히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수채화 강좌에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. 처음엔 심심풀이로 시작했지만 그림을 그리며 몰입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. 1년 뒤 박 씨는 동네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고 몇몇 작품은 소소한 수익도 냈습니다. 더불어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매주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었죠.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. 국민연금이 적어서 처음엔 절망했는데 돈보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더라. 그림 그리면서 하루가 짧아. 박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취미와 새로운 목적을 찾는 게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. 사례 3. 67세 공무원 이민수 씨의 가족과의 재회. 이민수 씨 67세는 35년 동안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했습니다. 퇴직 후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았지만 두 자녀의 교육비와 대출 상환으로 저축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죠.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나라는 생각에 은퇴 초기엔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러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비 부담이 커졌고 국민연금만으론 생활이 빠듯하다는 걸 절감했습니다. 이 씨의 삶이 바뀐 건 손주를 돌보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. 자녀들이 맞벌이로 바빠 손주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이 씨가 그 역할을 맡았죠. 손주와 공원에서 놀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이 씨에게 새로운 기쁨을 줬습니다. 더불어 자녀들이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면서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. 이 씨는 지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동네 어르신들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은퇴 후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
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. 연금이 많지 않아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하더라. 돈이 없어도 마음이 채워지니까. 이 씨의 사례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,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삶의 의미를 되찾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. 결론 국민연금 넘어 진짜 은퇴 준비란? 김 기사님, 최영철 씨, 박미경 씨, 이민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습니다. 국민연금은 노후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그것만으로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보장할 순 없다는 거죠. 30년 동안 땀 흘려낸 연금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실망과 좌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,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. 최 씨처럼 작은 일을 시작하거나 박 씨처럼 취미를 찾아 몰입하거나 이 씨처럼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. 이런 노력들이 모여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. 국민연금은 우리가 흘린 땀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일 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.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준비해 보세요. 매달 10만 원이라도 저축하고 새로운 취미를 탐색하고 동네 사람들과 커피 한 잔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. 65세 택시기사 김 기사님처럼 30년의 고군분투 끝에 찾아온 은퇴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.